여러분 안녕하세요. 회계상 거래 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투자 자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자산은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 활동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타 회사를 지배하거나 통제할 목적으로, 밑줄 긋까요? 타 회사를 지배하거나 통제할 목적, 장기적인 투자 이윤을 얻을 목적으로 장기적인 투자한 자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투자 자산은 유형 자산과 어떻게 다르냐? 영업활동에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업 고유 사업이거든요. 기업 고유 사업의 목적 달성과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유형 자산과 다르고요. 장기적으로 보유한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단기 매매증권과 단기 금융상품과도 구별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건물이나 토지를 샀을 때 어떤 목적으로 샀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자산이 됩니다. 투자 목적으로 샀다. 그러면 투자 자산으로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아파트를 지어서 판매하는 회사들이 있죠. 이런 경우에는 건물이나 아파트가 뭐가 되는 거예요? 재고자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은 재고자산이 되는 거고요.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은 무슨 자산? 유형자산. 이렇게 투자자산, 재고자산, 유형자산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잘 메모를 해 놓으셨다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투자부동산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투자부동산은 그렇죠. 영업과 전혀 상관없이, 즉 영업활동과는 무관하게 투자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나 건물 등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차량도 될 수 있어요. 기계장치도 될 수 있고요. 사용만 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실 수 있습니다. 취득 시 회사가 여유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장기 투자 목적으로, 여기 장기 투자 목적이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A 상가를 500만 원에 분양받고 취득세 등 부대비용 10만 원을 포함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취득할 때에 부대비용은 어떻게 한다고요? 더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투자부동산에 더할 거예요. 그러면 510만 원이 투자부동산이라는 계정 과목에 분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변의 현금 510만 원. 그럼 이 투자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또 팔을 수도 있잖아요. 자, 처분시 볼게요. 전년도에 투자 목적으로 이 말이 있어야 돼요. 구입하였던 토지를 1,000만 원에 매각하고 대금의 2분의 1은 약속어음으로 회수하고, 약속어음으로 회수했군요. 자, 약속어음으로 회수를 하면 얘는 미수금입니다. 재고자산인 상품을 매출하거나 또는 외상 매출금을 회수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수금이라는, 즉 일반적인 상거래 외의 거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받으러 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미수금으로 하셔야 됩니다. 2분의 1은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되었다. 즉 1,000만 원 중 500만 원은 즉 미수금으로 정리하고 500만 원은 보통예금으로 정리한다고 그랬어요. 토지의 취득 시 공정가액은 900만 원. 자, 900만 원이 취득가액이었고요. 취득 시 취득세와 중개수수료는 30만 원이 발생하였다. 자, 취득세 및 중개수수료는 원가에 더해 놓는다 그랬죠. 그래서 토지의 취득가격은 93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대변의 투자부동산의 원가는 930. 그리고 930짜리를 1,000만 원 주고 팔았으니까 그렇죠. 70만 원만큼 이익을 받습니다. 이번에는 무슨 자산이었어요?
투자자산이었어요. 그래서 투자자산 처분이익이 70만 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차변에 받으러 옴이 아니라 뭐라고요? 미수금 그리고 보통예금 500만 원씩 기록합니다. 밑줄 그세요. 투자부동산 매각 시 대금을 뭘로 받았어요? 엄으로 받은 경우 일반적인 상거래 외의 거래이므로 뭘로 한다? 미수금 계정으로 처리한다. 기록을 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도 가능 증권이 뭐지요? 그렇죠. 장기 투자하기 위해서 주식이나 국채나 공채나 사채나 뭐 여러 가지를 샀어요. 샀는데 뭘로 분류되지 않아야 되냐면 단기 매매증권이나 만기 보유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으로 분류되지 않고 또는 시장성이 없는 국채, 공채, 사채 주식을 몽땅 다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계정으로 넣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유가증권 종류의 한 가지라고 했어요. 네. 자,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을 취득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살펴볼게요. 자, 매도 가능 증권을 샀습니다. 샀을 때 최초 인식 시 공정가액으로 측정합니다. 자, 공정가액 측정. 부대 비용은 어떻게 한다? 취득원가의 가산.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했을 때 만약에 수수료가 들어갔다. 그럼 수수료 원가에다 다 더하셔야 됩니다. 예제를 볼게요. 주식회사 서울 보통주 100주 액면가 6,000원. 자, 남의 주식을 살 때 액면가 필요 없죠. 자, 필요 없고 내가 사는 금액이 중요해요. 주당 5,000원에 취득하고 얘가 매입 원가가 되겠죠. 대금은 거래 수수료 2만 원을 포함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거래 수수료는 원가에 더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100주 곱하기 5,000원 그리고 거래 수수료 2만 원 해서 52만 원이 취득 원가가 되겠습니다.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52만 원, 대변에 현금 52만 원. 근데 여기 이 문제에 뭐가 하나 빠졌냐면요. 장기 투자 목적으로 라는 말이 없어요. 그죠? 그걸 하나 넣어주면 더 좋은 문제가 될 것 같네요. 그죠? 장기 투자 목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장기 투자 목적으로 주식회사 서울 보통주 100주 이렇게 써놓으면 장기 투자 목적이니까 매도 가능 증권이다 라고 아시기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다가 장기 투자 목적으로 이렇게 적어두세요. 이렇게 장기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던 주식이 결산일이 됐어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평가를 해야 되겠죠. 자, 평가는 공정가치, 즉 시가로 평가합니다. 자, 공정가치, 시가로 평가한다. 그러면 공정가격이 높아질 수도 있지만 낮아질 수도 있죠. 이때 평가손익은 매도 가능 증권 평가손익입니다. 평가손익. 중요한 거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손익은 자본 항목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라는 항목에 들어갑니다. 당기순이익하고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가손익은 자본 항목인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처리한다. 이때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은 재무상태표상 자본에 속하는 어디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매도 가능 증권 평가손익으로 인식을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필기 문제, 이론 문제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 주식에 대하여 기말 현재 공정가치 가격은 주당 5,600원이다. 그러면 5,000원을 주고 샀는데 5,600원이 됐습니다. 그죠? 그러면 600원만큼 어떻게 됐어요? 올랐죠? 가격이 올랐으니까 평가 이익이 생겨야 되는데 문제는 거래 수수료가 2만 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의 취득 원가는 52만 원이거든요. 이 52만 원을 가지고 장부 가격을 계산하셔야 됩니다. 이걸 50만 원 이렇게 계산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공정가액은 100주 곱하기 5,600원에다 장부가액을 빼니까 4만원만큼의 평가이익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 4만원만큼만 늘려주시면 됩니다. 차변에 매도 가는 증권 4만원, 대변에 매도 가는 증권 평가이익 4만원 이렇게 되면 됩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처음 평가하는 거니까 평가 손실이 없어서 그냥 평가 이익만 잡았어요. 그런데 학계자료 시산표에 평가 손실이 있다. 그럼 평가 손실 빼주셔야 됩니다. 얘는 상계 처리할 수 있어요. 즉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손실과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이익은 서로 상계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매도 가는 증권을 보유하고 있을 때 배당금을 받을 수 있죠. 이자도 받을 수 있죠. 자,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지분법, 주식에 투자한 경우에는 배당금, 그 다음에 채무증권인 사채에 투자하면 뭘 받아요? 이자. 그래서 이자 수익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위 주식에 대하여 주식회사 서울로부터 한 주당 얼마? 500원의 배당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 즉 현금 배당금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주식으로 받으면 그렇죠. 배당금 수익으로 안 하고 주식의 수를 늘리고 단가를 새로이 하시면 되겠죠. 자, 500원이니까 우리 몇 주였어요? 100주였습니다. 그래서 100주 곱하기 500원 하니까 5만원만큼 현금 배당금 받았어요. 그래서 차변에 현금 5만원, 대변에 배당금 수익 5만원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당금 수익. 만약에 이자를 받았다. 그러면 이자 수익이 되겠죠. 이렇게 가지고 있던 매도 가는 증권을 이번에는 처분을 했습니다. 즉 팔았단 말입니다. 매각했어요. 뭐 양도하거나 뭐 이렇게 쓰죠. 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냐? 매도 가는 증권을 처분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처분가액과 장부가액을 비교해서 차액을 뭘로 해요? 매도 가는 증권 평가손익을 우선 반영하고 중요합니다. 매도 가는 증권 평가손익이 있으면 걔를 먼저 반영을 해줘야 돼요. 하고 나서 그래도 차익이 생긴다. 그러면 매도 가는 증권 처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매도 가는 증권 평가손익은 자본 항목, 즉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해당이 되고 매도 가능 증권 처분손익은 영업의 비용 또는 영업의 이익이 됩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매도 가능 증권 평가손익이 있는 경우 우선 반영한다. 위 주식 중 50주를 주당 5,500원에 매각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수령하였다. 자, 50주를 5,500원에 팔았습니다. 자, 팔았으면 처분 가격은 50주 곱하기 5,500원 하니까 이거 오타네요. 이거 현금인데. 자, 여기 현금. 자, 현금으로 이렇게 수정해 놓으세요. 매도 가는 증권, 여기도 매도 가는 증권. 말이 안 되죠. 그죠? 자, 여기 현금 27만 5천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은 50주가 장부 가격이 얼마인지를 볼까요? 자, 52만 원이었고 여기서 4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56만 원이었죠. 자, 취득 시 52만 원, 기말평가 시 4만 원이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 56만 원을 100주로 나누고 50주로 계산을 하면 28만 원만큼이 50주에 대한 장부 가격이 되겠죠.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28만 원. 그리고 평가 이익이 있었어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4만 원이 있었습니다. 100주에 대해서 4만 원이 있었죠. 그래서 100으로 나누고 50으로 하니까 2만 원만큼이 50주에 해당되는 평가 이익입니다. 그래서 평가 이익을 차변으로 이렇게 평가 이익 빼주고 그리고 나서 차액을 계산해 보니까 15,000원이 차액이 생겼어요.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이 15,000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조심해야 될 거는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 손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할 때 먼저 갖다 쓰고 그런 다음에 처분 손익을 인식한다라는 게 이번 매각 시 매우 중요하게 작용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투자 자산에 대해서, 투자 자산 중 투자 부동산과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